안녕하세요, 축구막입니다. 리버풀이 AC 밀란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챔스 첫 경기이고 원정 경기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는데 과연 리버풀은 어떻게 AC밀란을 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AC밀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로프터스 치크, 유스프 포파나 둘 다 클래식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어서 중원 싸움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을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은 대부분의 선수는 유지되었고 왼쪽 라인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로버트슨에서 치미카스, 루이스 디아스에서 학포로 바뀌면서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플레이도 나왔죠. 경기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경기 초반 준비해온 플랜이 한 번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플리식이 빠른 발로 공을 밀고 가고요. 이 공을 박스 안까지 잘 가져오고 반대쪽 땅볼 슈팅으로 1대0을 만듭니다. 이렇게 빨리 터진 AC밀란의 득점이 리버풀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었죠. 왜냐면 리버풀이 가장 최근 경기 노팅엄전에서 잔뜩 웅크려서 플레이하는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AC밀란도 한 골을 넣었으니 잔뜩 웅크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게임 플랜이 아예 꼬여버릴 수 있었죠. 여기는 이런 상황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AC밀란은 4-2-4 체제로 수비 형태를 만들어서 웅크리기 시작합니다. 리버풀은 소유권을 갖고 계속 주도하면서 플레이하긴 했지만 쉽게 뚫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럴 때 지공 상황에서 그나마 힘이 돼줬던 게 학포고, 이렇게 학포가 측면에서 수비를 달고 뛸 때 왼쪽 풀백 치미카스가 지원을 가주면서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을 노려 밀란의 수비 대형을 깨트려 보려고 했죠. 오늘 AC밀란은 선제골 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리버풀에게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수비 라인과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리버풀의 전진 패스인데요. 지금도 센터백에서 바로 흐라벤베르에게, 이 장면 역시 반다이크가 흐라벤베르에게 너무 쉽게 전진 패스가 나가는 장면이고요. 그런 장면에서 실제로 AC밀란에게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아놀드가 흐라벤베르에게 내주고 흐라벤베르가 부타에게 전진 패스를 내줍니다. 이렇게 지금 장면처럼 두 번의 라인 간의 전진 패스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전진을 하는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조타가 돌아서면서 살라에게 패스, 살라가 이 공을 가져가서 오른발로 골대까지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란이 선제골도 넣은 상황이고 저런 상황에서 수비 간격만 조절하면서 수비적으로 잘 가준다면 리버풀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계속 리버풀에게 쉬운 상황을 내준 건 AC밀란 입장에선 아쉬웠고 리버풀 입장에선 땡큐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리버풀이 AC밀란의 빈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흐름대로 가고 있었고 그 흐름의 중심엔 학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포가 뒷발로 뛰어들어가는 치미카스에게 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런 결정적인 장면에서도 학포가 기점이 되는데요. 아놀드가 반대쪽에 있는 학포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패스를 잡기에는 난이도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이 떨어진 공을 발에 착 붙이고 트래핑합니다. 그리고 반칙을 당하면서 되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게 되는 리버풀인데요. 학포의 빈 공간으로 가 있는 좋은 움직임과 아주 환상적인 기본기가 만들어낸 프리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에서 리버풀은 득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AC밀란의 수비 형태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아마 AC밀란은 어차피 프리킥이 가운데로 올라올 거고 골대 바로 앞에서 지역 방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엔 세트피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하나 코나테를 너무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여기서 포파나가 코나테를 봐주면서 붙어주기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저항은 하나도 없었고 코나테가 AC밀란의 방어벽으로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190이 넘는 키에 런닝 점프하는 코나테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AC밀란의 지역 방어 선택이 아예 잘못되었고 여기서 지역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코나테 같이 신장이 큰 선수에게는 맨투맨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득점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1실점을 했다기보다는 동점이 되면서 AC밀란은 마냥 뒤에서 물러서 수비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말은 리버풀의 게임 플랜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리버풀이 선제골 먹히고 동점골까지의 시간이 적은 게 AC밀란에겐 상당히 독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AC밀란은 빌드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빌드업 과정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전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이 빈틈을 맥칼리스터가 놓치지 않았고요. 이런 압박 장면에서 리버풀이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유럽 최상위
상위권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이런 장면에서 대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AC 밀란이 빌드업을 주도할 때 이렇게 전방 쪽에 4대2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AC 밀란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형 미드필더 레인더러스를 조금 내려서 플레이한다든지 아니면 풀백 중에 한 명을 중원에 가담시켜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를 늘린다든지 혹은 양쪽 풀백을 더 와이드하게 벌려서 측면 쪽으로 찢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왼쪽에서 학포는 두 명 사이를 돌파하면서 날뛰고 이걸 가지고 가서 슈팅까지 만들고 또 세컨볼을 살라가 슈팅하면서 골대까지 맞추는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밀란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수행이 잘 안되고 리버풀이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쉽게 놔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하고 싶은 걸 너무 쉽게 놔주는 그 장면이 결국엔 실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코너킥 준비 상황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인데요. 반다이크의 맨투맨이 레인더스입니다. 리버풀에서 코너킥에서 가장 위협적인 두 명, 코나테와 반다이크에게 가장 키 큰 밀란의 두 선수가 붙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다이크에게 미드필더 레인더스를 붙이는 건 조금 미스매치였죠. 아니나 다를까 레인더스는 반다이크에게 힘에서 밀리며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요. 반다이크는 또 좋은 위치로 무혈 입성, 코너킥은 정확히 반다이크 머리로 향했고 반다이크는 프리맨 상태에서 머리로 방향만 잘 돌려놓으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이래서 강팀은 세트피스도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챔스 홈 경기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리버풀이 좋아하는 공수 전환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리버풀은 세트피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을 완전히 설정해버린 거죠. 이렇게 전반은 2대1로 종료됩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 자신들이 원래 잘하는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도 종종 수행했고요. 그럴 때마다 AC 밀란은 리버풀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며 리버풀에게 소유권을 내주거나 공이 거칠게 앞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리버풀의 압박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에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AC 밀란의 왼쪽 윙어 라파엘 레앙이라는 존재입니다. 후반전에 레앙이 측면 쪽에서 프리하게 공을 잡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코나테가 와이드한 수비 범위를 가져가면서 넓게 전진해줍니다. 레앙에게 제대로 제동을 걸어줬죠. 레앙도 막아주고 전방 압박도 성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를 확실히 무너뜨릴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65분쯤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라벤베르가 AC 밀란의 패스를 커팅해서 앞쪽 소보슬라이에게 전개. 이 공을 소보슬라이가 잡지 않고 바로 학포에게 전개. 학포가 공을 잘 끌고 가다가 이쯤에서 속도를 잠깐 줄이는데 그때 따라오는 수비수는 자연스레 같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찰나의 틈을 타서 학포는 앞쪽으로 어깨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수비수는 학포의 등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학포가 반대편으로 컷백. 공이 좀 떠서 어려운 공이었는데 이 공을 소보슬라이가 잘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3대1이 되고 이후에도 레앙을 이용한 공격을 해봤던 AC 밀란이지만 득점은 실패하면서 리버풀의 3대1 승리로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밀란의 폰세카 감독이 리버풀에 대한 분석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최근 노팅엄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리버풀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세트피스의 차이가 너무 컸다고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전술은 있지만 그 전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트피스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원정 경기 그리고 챔스 첫 경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가벼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이 흐름을 이어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